네, 강프로입니다. 자, 레몽레인 한번 볼게요. 자, 레몽레인은 이정재 배우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주주 구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와이더 플래닛에 3인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정재 5%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에서 이 3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 정도를 이정재 배우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즈육 스튜디오는 한 3년 정도 전이죠.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로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계속해서 세력주입니다. 계속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강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강세를 보일 때가 어떨 때인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장기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22년 말 그렇죠. 22년 말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상장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구간이에요. 이쪽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이쪽 구간. 그리고 레몽레인이 어딘지를 다들 아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대박을 좀 쳤죠. 뭐 결말을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뭘 만들었습니까? 다시 최고가를 만들고 빠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트작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드라마 제작사 말고 연예 기획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즘에 너무 기업이 커진 기업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이브, 그쵸? 하이브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말이 많아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안 좋았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즉 주가는 올라가려면 그 전에 상승세를 이미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JYP 한번 볼게요. JYP 이렇게 보면 JYP 엔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에 대한 증가,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6천억, 6,890억, 7,580억 이런 식으로 성장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건 어디예요? 23년까지예요. 보세요. 21년도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나서 50% 정도 성장을 확 했죠. 50%가 뭐야? 3,500억까지 확정을 지었으니까 거의 한 60% 70% 성장세 그쵸? 이게 제가 영업이익을 기준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시장 장악력 즉 볼륨을 높이고 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23년도에 오히려 성장폭을 더 키웠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 큰 폭으로 딱 피크 딱 찍고 실적 피크가 딱 나오니까 떨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실적이 실적 피크가 아니라 성장률에 대한 피크예요. 성장률이 꺾였잖아요. 주목할 점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성장률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은 해. 근데 성장률이 꺾여.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올라갔다 먼저 빠지는 거예요. 왜? 성장률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가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편의점을 하나 해. 연간 1억을 벌어요. 그러면 내가 이 편의점을 1억 받고 파나요? 안 팔 거 아닙니까? 4억에서 5억 정도는 권리금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간 1억 정도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편의점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1억 정도의 평균적으로 내가 마진율이 남는다고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의점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권리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률, 매출 증가율이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레몽레인을 보면 어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쵸? 레몽레인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적자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좋아질 내용밖에.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건 언제예요? 가격대가 먼저 올라갔을 때. 신고가 구간에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일봉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22년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고가 만들어 놓고 딱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22년 연말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 딱 반영시켜가지고 주가 상승시켜 놓고 신고가는 만들었지만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다시 빠진 거예요. 왜? 매물 소화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다.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이정재는 490억 주식 부자. 따라 산 개미들 처참한 결과. 자, 왜 그런지 이제는 아셔야 돼요.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해야 그런 강세 구간에 있다. 자, JYP 엔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JYP 엔터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돌파하고 나니까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죠. 근데 여기서 뭐가 꺾였어요? 매출 증가율이 꺾였습니다. 이걸 돌려야 돼요. 주가는 앞으로 매출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매출 증가율이 꺾인 거예요. 근데 실적은 좋아. 기업은 돈을 잘 벌어. 근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이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뭐가 다르냐고요. 보세요. 요거하고 뭐가 달라요? 자, 보시면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유 없이 오르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다소 시들해졌다. 왜 이유 없다고 표현하느냐? 일단 기자가 모른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도 없고 내용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다. 그리고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했을 때 35% 정도의 수익 구간. 최근에 이쪽에 전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하죠. 그랬을 때 뭐 2%, 1% 적게도 나지만 13%씩 이렇게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1.7%씩 손절하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그 뒤에 8%, 13%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신고가를 가지 않는 종목들은 매물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세력이 들어와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오시면 전체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쓸데없는 이슈들을 내가 어떻게 걸러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레몽레인 자, 앞으로 뭐 웹툰 기반에서는 조금 흥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무언가 이슈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10,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어 놓고 큰 폭으로 상승세가 있었고요. 이때 이정재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지만 주가는 쭉 빠졌고 여기는 일종의 뭐 정치 관련된 테마주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바닥 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 저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배열 전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정배열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상위에 있는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이평선에 대한 부분 11%대 상승을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약간의 횡보 구간 그리고 고가의 매물을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확인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HLB입니다. HLB 보면 1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어오다가 팔고 나서 안 봤어요. 그러다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4.5%의 수익을 내고 아직까지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확인에 대한 내용도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추적하고 그쵸 타점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레몽레인의 반등 탈출 전략 그쵸 신고가 만들기 전에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그 구간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레몽레인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레몽 자 레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는 탈출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굳이 실적이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뭐 성장률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성장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야 안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고가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주가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